안녕하세요. 김동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정 맡게 되었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재경관리사 과목 중에 세무회계 과정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쉽게 이 목표 점수 도달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강의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보다도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그 맥락을 놓치지 않게끔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되면은 공부할 범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들, 주요 주제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장 조세통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통론 여기 가보시면 자, 로마자 1번에 조세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면서 갈게요. 자, 조세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여기에 밑줄 좀 그어주세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급부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제공받는 서비스나 재화가 없이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따라서 세금을 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지원을 받고 직접적으로 지원받고 그런 거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양가로 1번에 과세 주체, 과연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국가가 부과를 하는 세금을 이제 국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바로 지방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은, 즉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로 분류가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과세 목적은 이제 재정 수입을 조달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자, 그 다음 과세 근거가 있는데 과세 근거 옆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부과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부과를 하면 안 되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내용을 이제 규정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조세 법률주의다. 즉 조세의 부과는, 조세의 과세 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 납부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근데 다만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물납 신청도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보면은 상속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평생 만들어 놓은, 일궈 놓은 재산을 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데, 자, 보통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특성상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녀들, 즉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때 부모님이 현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건물을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원칙적으로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증세법에서는 물납도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5번 일반 보산성,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험에서는 이 조세 분류가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데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자, 특징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이 국세의 범위에 뭐가 포함되냐면 관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관세는 지방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 그냥 바로 틀린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국세, 관세, 부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세 밑에 있는 부가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원칙적인 세금에 부가해서 더해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육세, 그다음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감면액이 있습니다. 감면액, 예를 들어 법인세 감면을 받든 소득세 감면을 받든 세 감면을 받게 세 감면이나 세 공제를 받는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를 과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 세금에 붙어서 추가해서 내는 세금을 바로 이제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고, 직접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이제 소득세, 법인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간접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지방세 중에서는 밑에 지방세 보시면, 자,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세는 뭐 이제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세고, 목적세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눈으로만 좀 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으면 어쨌든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세금의 사용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면 그건 이제 목적세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사용 목적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라면 보통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밑에 목적세를 보시면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다. 따라서 교육세, 그다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이제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처음부터 이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양가로 3번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자,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직접세의 끝에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고요. 밑에 보시면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또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납세 의무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도 본인이고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도 본인이에요. 자, 그런데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과자를 하나를 판매를 해요. 1,5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1,500원 플러스 150원을 한 1,650원에 이제 편의점에서 과자를 하나 팔아요.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하나를 팝니다. 소비자에게 과자를 하나 팔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편의점은 과자를 한 봉지 소비자에게 주고 그 다음 소비자는 편의점에게 얼마를 지급하냐면 1,500원에 150원을 가산한 1,650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편의점은 뭐냐면 얘는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부가세 시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거래에 징수한 소비자로부터 받은 15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보아서 이거를 뭐로 본다? 어디에다 넣는다? 국세청에다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편의점은 뭐냐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50원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죠. 얘가 뭐다? 담세자예요. 담세자. 그래서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양가로 4번 뭐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이런 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양가로 5번 종가세, 종량세 이런 거 넘어가고,
다음 양가로 6번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로마자 2번에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 자, 1번 첫 번째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규정대로 징수한다. 규정대로 징수라고 써주세요. 조세법률주의란 조세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 어떠한 근거가 없이 부과 징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조세평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란 조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된다. 자, 이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해서는 수직적 평등이라는 게 있고 수평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이제 흔히 우리 누진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누진세제를 바로 이제 수직적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동일한 소득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세금을 낼 수 있어야겠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수평적 평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즉 납세자가 세금을 내거나, 그 다음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조세총론과 관련된 내용까지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자,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